공부하는 황승의 황승입니다. 시험시험회입니다. 토익입니다. 지금은 신촌의 대표 서점이죠. 홍익문고로 갑니다. 그러면은 기출문제집을 하겠습니다. 풀어도 뭐 문제가 끝이 없어. 기출 1회를 풀었을 때 저희 예상 점수는 845점입니다 845점. 자, 일단 풀이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 이제 기출 1회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틀린 문제들 왜 틀렸는지 오답풀이 먼저 한 뒤에 각 파트별로 꿀팁들 혹은 제가 다음에 이렇게 풀면 되겠다 라고 생각한 것들 정리해볼게요. Shipping and Receiving, 발송 접수부라고 되어 있네요. 약간 택배회사나 그 화물 운송하는 그런 쪽 듣기가 나올 때 기억하면 좋을 표현인 것 같네요. Shipping and Receiving. 자, LC 느낀 점입니다. 파트 1은 그림을 보면서 알맞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잖아요. 근데 정답을 보면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딱 느껴지는 그 그림의 모습보다는 조금 큰 설명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1회 1번 문제도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꽃장을 보고 있는 그림이 있거든요. 꽃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딱 보자마자 어떤 여자가 꽃을 보고 있다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정답은 She's looking in a display case, 어떤 여자가 진열장을 보고 있다 라는 게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 딱 사람, 그리고 사물, 여자, 꽃 요렇게 눈에 더 들어오는데 지금 정답을 놓고 보면은 진열장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2번 문제도 보면 어떤 남자가 재봉틀을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정답이 뭔지 아세요? The man is seated by a window. 어떤 남자가 창가 옆에 앉아있다, 어떤 남자가 창문 옆에 앉아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그림을 봤을 때 남자와 재봉틀 혹은 바느질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90%는 되지 않을까요? 근데 보기를 듣다 보면은 창가 옆에 앉아있다가 정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파트 1은 내가 딱 봤을 때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그림도 캐치하겠지만 좀 더 뒷 배경이나 옆에 환경들과 관련된 설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자, 이제 파트 2는 수능 영어로 따지면은 남자의 마지막 말에 나올 여자의 대답으로 알맞은 것은? 약간 요런 느낌의 문제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파트 2의 팁은 첫 단어를 집중하세요. 첫 단어. 자, 처음 질문이 시작할 때 when, how, where, who 막 이런 걸로 시작을 많이 해요. 그럼 when으로 시작하면 정답이 뭘로 나올까요? 시간이겠죠, 시간. where이 나오면 장소, who가 나오면 사람. 여기도 11번 문제 보면은 whos라고 시작이 돼요. 근데 정답 보기가 존 산체스 is. 그냥 존 산체스라고 사람 이름이 딱 나와버려요, 그냥. 그래서 파트 2의 대부분의 문제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첫 단어에 집중해서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파트 3인데요. 파트 3부터는 한 지문당 3개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디렉션이 나올 때 선지를 미리 보기도 하지만 그냥 최대한 듣기에 집중을 해서 그 지문 내용을 다 기억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서는 여기서 문제를 읽어주는 그 듣기 시간에 선지를 보면서 맞춥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저도 그렇게 추천하진 않기 때문에 디렉션이 나올 때 최대한 보기들을 보는 걸 추천은 합니다. 그 중에서도 긴 것들. 자, 파트 3의 진짜 꿀팁은 문제가 3개가 있으면은 정답이 듣기의 순서대로 나옵니다. 쭉 흘러가면은 1번 문제 정답 나오고 2번 나오고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쭉 듣다가 딱 캐치되는 단어가 있으면은 1번 문제 풀고 그 다음부터는 2번 문제부터만 집중하는 겁니다. 듣기에서도. 그래서 파트 3는 정답이 듣기의 순서대로 나온다. 그리고 선지는 긴 거 위주로 미리 보아라. 자, 그 다음 파트 4는 나눠져 있긴 하지만 파트 3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제 파트 3는 2사람, 3사람이 대화를 하는 지문이라면 파트 4는 한 사람이 나와서 연설이나 설명을 하는 내용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파트 4가 더 쉬울걸요? 왜냐면 우리가 대화를 하면은 이 사람한테 집중했다가 저 사람한테 집중했다가 하지만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듣고 있으면은 그 사람 얘기만 집중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푸는 방식은 똑같아요. 파트 3와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자, 이제 RC죠? RC도 풀이를 해야 되는데 RC는 느낀 점? 너무 많이 틀렸는데요? 일단 그래도 봅시다. awareness라는 단어 뒤에 나오는 전치사를 고르는 거였습니다. awareness, 인식, 의식 그런 뜻이죠. awareness 다음에는 of나 about이 오는 게 어울린다고 합니다. awareness of, awareness about. 약간 be aware of 이런 표현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저도 사실 그렇게 어휘력이 좋지 않아서 모르는 단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틀린 문제가 있는데 on behalf of, 뭐뭇을 대신하여 라는 뜻이랍니다. instead of 같은 거네요. on behalf of, 뭐뭇을 대신하여. 아하, 제가 조금 어려워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뭐 어느 줄에 있는 요 단어랑 가장 비슷한 의미는 무엇이냐. 이거 우리 국어 시험 같은 거 내신 볼 때도 이런 문제들 가끔 나오잖아요. 이 문제도 여기에 있는 direct라는 단어랑 비슷한 의미는 뭐야? 라는 문제였는데, 이게 문맥상은 그런 거거든요. 뭐 무슨 문제나 질문이 생기면은 나한테 바로 연락해 이런 의미에서 direct, 이런 연락하다 이런 의미였어요. 정답은 address였습니다. address, 보내다. 근데 제가 고른 거는 hand이었습니다. hand. 문제 해결하게, 그러니까 그거 내가 다뤄줄 테니까 나한테 연락해 이렇게 생각해서 hand를 골랐는데 그냥 너무 많이 갔네요. 너무 많이 갔고 그냥 단순히 여기서는 연락해, 전달해 이런 의미였네요. address, 보내다. 오케이, 일단 오답풀이는 다 했고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었지만 LC 어디 파트까지 RC를 왔다 갔다 할 거야 라는 질문을 던졌잖아요. 1회를 풀고 제가 드는 느낌은 LC 파트 2가 진행될 때까지 RC 파트 5를 풀면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파트 5가 첫 번째는 비슷한 단어를 형태만 바꿔놓은 겁니다. 뭐 예를 들면 predict, predicted, predictable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아예 그냥 형태는 똑같은데 단어가 다른 것들 있잖아요. accepted, congratulated, manipulated 뭐 이런 식으로 의미를 봐야 되는 문제죠. 그리고 전치사를 고르는 문제가 있네요. 전치사, 아까 말한 것처럼 on behalf of, 뭐 as a result 이런 것처럼 전치사 고르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세 개 중에 LC랑 왔다 갔다 하면서 풀 때의 우선순위는 일단 첫 번째, 단어는 같은데 형태만 다른 거, 그런 거를 먼저 푸세요. 왜냐면 그런 거는 앞뒤 문맥만 보면은 그냥 바로 캐치가 되잖아요. 동사가 와야 되는 자리인지, 명사가 와야 되는 자리인지, 부사가 와야 되는 자리인지, 그게 가장 판단하기 빠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다 했는데도 LC가 진행 중이다 하면은 전치사 문제를 푸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토익을 뭐 학원을 다니시거나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외우고 있을 거예요, 그런 형태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치사 문제가 두 번째로 풀면 좋지 않을까. 거기까지 했는데도 LC가 진행 중이고 파트 5 문제가 남았다 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의미를 찾아야 되는 문제들을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이상으로 파트 6까지 막 LC 때 넘어가서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파트 7부터는 집중력 싸움이죠. 여기서부터는 150문제를 이미 풀었고 50문제가 남은 상황에서 풀기 싫어져요. 이렇게 해서 기출 1회는 해설까지 마쳤고요. 저는 또 이제 2회 풀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네, 여러분, 저는 지금 토익 2회를 풀기 위해서 밖에 나왔는데요. 제가 신촌 카페나 연대의 모습이 자주 나올 거라고 했는데 벌써 첫 번째 카페가 나왔네요. 여기는 신촌에 있는 바나프레소라는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입니다. 여기를 제가 왜 좋아하냐면, 짠, 지금 제가 앉아있는 자리인데 바로 앞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신촌이 그냥 쭉 보입니다. 그냥 고개만 들면 이렇게 쭉 좋은 신촌의 뷰가 보인다는 게 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토익책을 펼쳐놨거든요. 저번에 말한 것처럼 LC랑 RC 나란히 둬서 이제 오늘은 2회 풀고 여기서 채점까지 하고 돌아갈 생각입니다. 자, 또 시간 인증해야겠죠? 현재 시각은 3시 36분입니다. LC부터 한번 천천히 또 풀어보겠습니다. 화이팅! 자, 여러분, 지금 파트 2까지 봤는데요. 잠깐 왜 영상을 켰냐면, 파트 2까지 했을 때 제가 RC를 몇 문제 풀었는지 한번 알려드리기 위해서. RC 파트 5 30문제 중에 20문제 지금 풀었거든요. 20문제 15문제 내외 정도 풀면은 많이 푸는 거라고 생각해요. 듣기 하시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계속해서 남은 LC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간은 4시 27분. LC를 다 풀었습니다. RC 풀기 전에 바나프레소 뷰가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꿀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여기가 콘센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막 노트북 작업이나 뭐 핸드폰을 많이 쓰면서 있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장소인데,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진짜 리얼 꿀인데, 뭐냐면은 그 이렇게 통유리 보이는 그 자리 중에 제일 오른쪽에 앉으면은 바로 옆에 콘센트가 있어요. 벽 쪽에 콘센트가 딱 하나 있는데 제일 오른쪽에 앉으면 이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합니다. 꿀팁이에요. 전 이제 RC를 풀러 가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 현재 시각 5시 17분 RC까지 다 풀었습니다. 이외에는 3시 40분쯤 시작했으니까 1시간 40분 정도 걸렸네요. 이상하게 RC가 조금 빨리 풀렸어요. 신나는 음악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지만 LC는 오히려 조금 집중이 안 되는데 RC는 오히려 진짜 음악 때문인가 술술 풀린 느낌이었는데, 과연 술술 풀린 만큼 점수도 나올지 LC부터 채점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LC 채점 다 했습니다. 4개 틀렸네요. 4개. 오, 1회보다 잘했네. 그래도 1회보다 잘해서 다행이다. 그리고 제가 1회 풀 때는 몰라서 이 환산 점수를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이 책 앞에 있더라고요. 환산 점수표가 문제집 앞에 있었어요. 이번에 2회 LC 예상 환산 점수는 475점입니다. 자, 이제 RC 채점하러 갈게요. 카하, 역시나. 어이구, 이게 RC지. 이게 RC야. 아니 지난주랑 나아진 1회랑 나아진 게 없어. 아이고, 진짜 단어를 모른다. 진짜 단어를 몰라. 역시 지난주보다 더 못 볼 것 같은데? 줄줄이 나가고 있습니다. 줄줄이 나가요. 지난주 기록 뛰어넘을 것 같은데요? 자, RC 채점 다 했어요. RC는 15개 틀렸습니다. 15개. 1회보단 잘했어요. 아직 좋아할 점수가 아니다. 자, 85개를 RC에서 맞추면 예상 점수가 440점입니다. 440점. 그럼 아까 LC가 475점이었으니까 2회 예상 점수는 915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LC와 RC의 간격이 너무나도 크다. 어떻게 해야 될까? RC 좀 잘해보자. 오케이, 여기서는 요 정도 하고 해설은 집으로 가서 하겠습니다. 안녕. 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2회 푸른 거 해설을 해봅시다. 2회부터는 이제 틀린 거 왜 틀렸는지 확인하고, 특별히 막 파트별로 좀 느낀 점이 있으면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그냥 종합적으로 LC에서 느껴지는 점, RC에서 느껴지는 점 조금씩 추가한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번에 2회 LC를 풀면서 느낀 점은 파트 3부터 선지를 미리 보는 것도 좋다라고 했는데, 문제만 읽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이번에 하면서 선지까지 보기엔 조금 애매했고, 문제들이라도 일단 눈에 착착착 넣어놓고 듣기를 시작했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았던 것 같아요. 역시나 듣기의 순서대로 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선지에 있는 단어들이 정확하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완전 똑같은 표현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키워드들 있잖아요. 선지에 있는 하나의 키워드들, 그런 것들은 분명히 듣기에 겹쳐서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잡아내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놀랐던 거는 앞에 1회 풀면서 그 얘기했던 표현 중에 shipping and receiving 이라고 있었어요. 발송하고 접수하고 이런 뜻, shipping and receiving. 근데 파트 2의 17번 문제에도 ship 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로 나왔고, 파트 4의 80번 문제에도 ship 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제가 1회 2회만 풀긴 했지만 그래도 벌써 ship 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온 거 보면은 좀 토익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대망의 RC. RC는 지난번보단 잘 봤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하죠. 또 어휘력이 부족해서 틀린 문제들이 많죠. courtesy, 예의라는 뜻이랍니다. 예의. proximity, 인접함. adjacent, 처음 보는 표현인데요. adjacent, 인접한이라는 뜻이랍니다. 인접한. adjacent to, 인접한. 어디에 인접한, 근접한. temporary, 일시의. temporary가 일시의였구나. 나 왜 약간 현대적인 이런 건 줄 알았는데? contemporary랑 헷갈렸네. temporary는 일시적인, contemporary는 현대의. 문제 유형 중에 뭐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혹은 알맞지 않은 것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문제는 진짜 그 지문에 나온 정보만 봐야 돼요. 근데 이게 또 우리가 글을 읽으면은 사람인지라 추측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할 수 있는 추측들. 근데 여기서 문제를 풀 때는 그런 것들을 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뭐 작가에 관련된 설명이 나온 지문이었다고 쳐봅시다. 거기에 뭐 작가는 글 쓰는 실력이 매우 뛰어나고 지금까지 몇 권의 책을 썼고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선지에는 이 작가는 글 쓰는 활동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추론했을 때 돈 많이 벌었겠네 라는 생각이 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떠오를 수 있어요. 근데 요런 문제를 풀 때는 진짜 나온 정보만 고르고 추측을 하는 거는 다 빼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파트로 갈수록 이제 그 지문 나오는 상자가 여러 개가 되거든요. 뭐 2개도 있고 3개도 있고 이런데 그 지문들 있는 페이지 제일 위에 퀘스천 해가지고 제일 먼저 나온 문장을 보면은 refer to the following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refer to the following memo and schedule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나오는 글은 메모고 두 번째 글은 나오는 스케줄이야 라고 미리 알려줘요. 근데 이제 실제 문제에서는 메모에 있어서는 어쩌고 저쩌고 스케줄에 있어서는 어쩌고 저쩌고 문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게 메모고 어떤 게 스케줄인지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지문 제일 위에 있는 퀘스천 그 한 줄에 적혀있는 뭐를 읽고 가면은 편합니다. 그리고 RC도 순서대로 답이 나와요. 순서대로. 느낌적으로 상자가 2개가 있는데 문제가 한 5개가 있다 하면은 1번, 2번 문제는 무조건 첫 번째 상자 지문에서 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4번째, 5번째는 무조건 두 번째 상자 지문에서 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센스껏 지문을 읽으면 좀 더 시간이 아껴지지 않을까 라고 느꼈습니다. 이 정도 하면 2회도 이제 해설 다 마친 것 같고요. 전 또 조금 있다가 3회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